일본 다카이치 사나이 정부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실 간부가 취재진의 사견임을 전제로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 간부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무기 증강 개발 등을 언급하고 미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일본의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력 강화와 방위 예산 증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확장 억제를 고려해 이전 총리들이 지켜왔던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한 일본을 내건 다카이치 사나이 내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헌법상 전력 보유를 금지한 일본에서 자위대의 계급 명칭을 군대처럼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네,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들여오지도 않겠다는 오랜 원칙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이 내각에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 행보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계급 명칭을 외국 군대처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헌법은 전력 보유 등을 금지하기 때문에 자위대도 명목상 군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계급 명칭 변경을 시작으로 자위대를 정규군에 가까운 조직으로 재정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防衛力の中核たる自衛隊員が高い士気とまた誇りを持って任務に当たることができる環境を整備する必要があります. 여기에 다카이치 내각은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의 재검토 가능성까지 열어놨습니다. これから作業が始まります。私の方から申し上げるような段階ではございません.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한국과 호주도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는데 왜 일본은 안 되냐며 핵 잠수함 도입 의혹도 드러냈습니다. 我々が抑止力、対処力を向上させる上で何が新たな次世代の動力として必要かというのは全固体なのか燃料電池なのかそれとも原子力なのか議論することは当然のこと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살상 무기 수출도 대폭 확대합니다. 지금까진 수송, 경계용 무기 등만 동맹국 등에 제한적으로 수출해왔는데 그 종류와 대상을 늘리려는 겁니다. 일본이 평화 국가에서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겠다는 움직임이 본격화한 상황. 집권 자민당은 이런 목표를 반영해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을 언급하면서 일본도 핵 잠수함 보유를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오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과 중국은 핵 잠수함을 갖고 있고 한국과 호주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억지력을 향상하려면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아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겠다는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어제 일본에서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80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드는 건 유일한 전쟁 피폭국의 사명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추모 행사도 열렸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며 정성스럽게 물을 따릅니다. 이 물의 헌사는 희생자들의 목마름을 달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로 80년을 맞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 추모 행사에는 역대 최다인 120개 국가, 지역 대표 등 약 5만 5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겠다는 뜻을 다시금 천명했습니다. 非核三原則を堅持しながら核兵器のない世界に向けた国際社会の取り組みを主導することは唯一の戦争被爆国である我が国の使命であります. 이시바 총리는 최근 엄혹해진 세계 정세 속 핵 확산 방지 조약 NPTR에서 핵전쟁 없는 세계 실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다만 해구산을 제공하는 동맹국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가입하지 않고 있는 핵무기 금지 조약 TPNW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행사장 주변에선 핵무기 폐기와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시위도 열렸습니다. 式典に来ることに反対すること、記念式典が原爆犠牲者の英霊化のためになることを許さないことっていう訴えをすること、反戦反核を戦ってその戦争突撃と対決する。 하루 앞서 한국이 원폭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위령제도 현지에서 엄수됐습니다. 1945년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히로시마에서는 약 14만 명, 나가사키에서는 약 7만 4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인 사망자도 약 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당시 피해 한국인 중 상당수는 일제의 강제징용 노동자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핵 없는 한반도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일은 물론 한중일 간의 협력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보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가 무력 충돌의 화약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서울 외교 포럼 행사에서 조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is an imperative we must never abandon. The Korean government will make every effort to advance denuclearization and build a peace regime through a phased approach that stops North Korea's arsenals, reduces them, and ultimately dismantles them. 평화적 공존이 영내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한미일 협력은 물론 한중일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도 일부 나라들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일본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sure tha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important to promote Japan, U.S. and Korea cooperation. 그러면서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북한과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도 계속 북한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이어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We take note that the Lee Jae-myung new administration take some positive measures to de-escalate the tensions. China will always play our own constructive role. 다만 직접적으로 비핵화 언급은 하지 않고 평화 메커니즘 가운데 현상을 대응하면서도 근본 원인 역시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짚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중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하는 상황에서 주한 중국, 일본 대사가 한자리에 모여 관심을 끌었지만 두 대사는 예민한 정국을 감안한 듯 상대국을 자극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민아입니다.